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복지 포인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많이들 그 대기업이든 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직원들한테 이제 이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통상임금 여부인지 또 대법원 판례 뭐 이런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 저희 강남노무변의 자문사로부터 질문이 왔습니다. 지금까지 추석, 설 이렇게 명절 때 이제 선물 대신에 그 선물 상품권을 주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추석 때 한 50만 원 상당, 설 때 50만 원 상당.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상품권을 주었는데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1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연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불이익 변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.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좀 오히려 더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가 이제 어떤 급여같이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복지 혜택이 있을 거다.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 또 건강검진, 취미활동, 자기개발 또 뭐 필요한 또 이런 활동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. 그런 면이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. 이게 매년 그 고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이 근로자가 이 금전을 뭐 그 해에 다 사용 못하면 다음에도 2월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돈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연간 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그 통상임금이 됩니다. 그러면 통상임금이 된다는 것은 이 지급하는 100만 원을 12분의 1만큼 매달 그 고정급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. 그러면 그 통상임금은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 계산할 때 또 가산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 휴가나 아니면 또 각종 유급 자체가 그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근로자의 어떤 복지 제도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추석이나 설을 기념해가지고 주는 이런 일회성 이런 부분은 이제 급여에서 제외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이게 금전으로 이제 고정적인 금전으로 바뀌고 그러면 통상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무작정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뭐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여행 경비나 이런 핵심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이거는 그 기간 내에 사용 안 하면 소멸되고 또 이거 지급 주체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또 중간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회수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좀 회사에서 순수하게 복지 목적으로 쓰는 거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년에 100만 원씩 뭐 지급한다. 뭐 이런 있고 다른 규정이 없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금전 보상으로 어떤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지 포인트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만큼 편리하고 또 효과도 좋지만은 이게 차후 통상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여부가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부분은 최근에 2013년도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연간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리고 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 이런 부분은 다 통상임금으로 들어간다. 근데 또 2024년 12월 달에 판례는 재직 기간이나 아니면 근무 일수를 채워야지 지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. 이렇게 고정성
그러니까 일임금 지급 시기나 이런 고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2013년도에는 이제 같이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2023년도 통상임금 그 대법원 결혼합체 판결에서는 그런 고정성 부분을 삭제했습니다. 그래서 정기직 일률적으로만 지급하게 되면 다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지 포인트 이 제도도 사실상 그 통상임금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전 근로자에게 정기직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고정이 아니라도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통상임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을 둬야 됩니다. 이 복지 포인트는 일종의 어떤 순수하게 복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.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개인 건강이나 자기 개발 그리고 가족의 어떤 건강 그리고 뭐 자기 취미생활 이런 몇 개로 한정이 된다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용 안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제한된 요소를 두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금전을 이제 보상하는 아니면 금전을 추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복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통상임금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현금 같이 뭐 제공을 해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봉급을 지급할 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순수한 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게 되면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. 예, 맞습니다. 최근에 그 2017년도에 그 근로복지공단 판례도 있었고 또 그 유사한 또그 근로복지공단은 그 일정한 그 복지 포인트를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하나의 돈과 같이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설명한 같이 이렇게 이런 순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. 그러니까 5가지 이런 건강이나 자기 취미나 자기 개발이나 또 어떤 여행 목적이나 이런 여가 선용 이런 목적 외에 사용은 안 된다.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. 하여튼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되면은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복지를 위해서 도입된 거지 금전 보상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통상임금으로부터 이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복지 포인트를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어떤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시설 아니면 관계사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되는데 사실 이것도 빈익빈익 될 수 있는데 이 복지 포인트 금액이 또 높은 경우는 이제 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어떤 그런 데는 또 이런 것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상담한 이 회사도 기존에는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줬던 거를 좀 더 그 관리를 편안하게 하고 근로자들한테 좀 더 좋은 효과를 이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1년에 그 추석 때 50만 원, 설 때 50만 원 주는 거를 일시불로 1,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복지 포인트를 주고 이것을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문해 준 거는 도입하는 거는 좋다. 이게 더 좋은 근로 조건이지만은 이제 너무 단순히 그냥 금전 보상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통상임금화 될 수 있다. 그래서 제한을 둬야 된다.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고 그 사용 기간 내에 못하면 소멸된다. 그리고 또 중간 퇴사자나 입사자들은 이게 다 반환돼야 된다. 뭐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순수 복지를 위한 이렇게 복지 포인트 제도지 그 금전을 더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도 아니다.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우리 그 자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심결에 복지 포인트를 주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사실 그 강남 노무업인 같은 우리 그 노무사님 자문을 얻으면 통상임금으로 말하자면 간주가 되지 않고
더 큰 부담을 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자문을 통해서 회사가 좀 이익을 얻고 또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데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강남노후법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회사들은 강남노후법인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꼭 관련 데이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